자, 2022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아무 말 대잔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던지는 주제는 클린턴이 할 때 선거 구애였나요? Stupid. It's economy. 오늘 던지는 주제는 Stupid. 제가 여러 차례 6.29 선언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얘기했는데 그 6.29 선언은 이재명 교체야 이겁니다. 오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날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자기는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 등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 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 국민 내각? 젊은 내각?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다. 3040 때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다. 3040이면 기업체에서 가장 부장할 나이네요. 와, 이런 나이의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이끈 거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있었죠. 쿠데타, 혁명으로. 12.12는 아무리 봐도 혁명은 아닌데, 그 시절 있었죠. 그걸 다시 곧 돌아가자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눠먹기식 회전면 인사로 국면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지난번 7인의 멤버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도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국민내각은 책상머리 보고서 리더십이 아닌 현장형 해결 리더십으로 일대 전환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주사파들하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전두환 비난하면 안 돼요. 전두환 씨 별명이 땡전이었죠. 저녁 9시 뉴스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선 무슨 부대를 방문해서 새벽에 방문했다. 일선 무슨 파출소를 방문했다. 맨날 그랬죠. 저는 지금 와서 전두환 씨를 가만히 보면은 참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박정희 사후에 어수선할 때 국가 기강이 무너져 갔었죠. 대통령을 살해했으니까. 근데 계속 이 양반이 49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현장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9시 뉴스에 매번 전방부대 방문, 경찰서, 파출소. 그러니까 현장에서 긴장하고 돌아가면서 공무원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거죠. 이거 했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게 이걸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안 하고 구중궁궐에 갇혀갖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은 만났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저녁을 외부 사람들하고 안 먹잖아요. 청와대 행사 보게 되면 오전만 조금 있고 오찬했다는 것도 공식 행사 빼고는 거의 안 해요. 현장 리더십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이끌되고 공무원들이 복지 안동이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 씨가 하겠답니다. 그러면 전두환 비판하지 말아야지. 전두환을 다시 봐야지. 전두환은 그 리스크를 딱 박정희 사후에 리스크를 또 광주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리스크를 무릅쓰고 광주에 주범으로 몰리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럴 자신이 있을까요? 이 대장동 게이트도 피해가는 사람, 현과의 나는 전화통화를 보게 되면 유동규를 알았던 게 분명한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의문입니다. 그는 젊은 장관 기용에 대해 과학기술의 영역, 미래환경 영역, 에너지 관련 영역 등 젊은 과학 인재들이 맡기에 적당하다. AI나 디지털 영역 등이 그에 속한다. 그러면 원자력도 집어넣어야지. 참 이재명 씨 참.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인데 제가 문과 출신 기자로서 그렇게 원자력 주장하다 요즘은 제가 안 해요. 이제 많은 후배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손은 안 되는데. 원자력 죽여놓은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 바꾸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그래놓고 무슨 젊은 장관 에너지를 키우고 과학기술을 키우겠대. 그리고 지금 몇 차례 얘기하지만은 우리 항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는요. 이건 문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은 돈만 들고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우주 개발해서 하겠다는 헛소리 하고 있는데 과학을 몰라요.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젊은 내각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진작에 국힘당처럼 이준석 같은 30대 젊은이를 당대표로 만드는 변화를 민주당은 했어야 됩니다.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586들이 꽉 털어지고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있습니다. 정청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낑낑대고 있으니 그 조직에 뭐가 됩니까? 주사파들 이름 쭉 떼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다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도요, 이런 변화 함부로 못했어요. 이준석 뽑아놓고 결국은 윤석열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준석 내치려고 했을 때 김종인 씨가 본인은 희생되면서 이준석은 살려주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국힘당도 엉터리였으면 김종인 씨 비판하는 분들은 매우 많은데 그분이 판단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싸리 판 중진들이 엉터리라 그랬어요. 그건 여야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덕에 살아남아갖고 지금 윤석열차 유니버스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의 버스 참 어떻게 보면 젊은이를 톡톡 튀는 건데 재미는 있어요. 저는 큰 감동이 없는데 20, 30대는 좋아하겠구나 싶어요. 이렇게 움직여야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재기 반란하면 이 새로운 걸 여는 거지 궁극적인 발견을 하거나 큰 리더십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도 못하는 민주당이 무슨 젊은 내각, 젊은 30, 40대 장관을 기용한다 그래? 나라 망칠 작정을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정신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나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거에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백전노장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두환 씨가 현장 가서 확인하면서 경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안보는 본인이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경제는 김재익 수석 아무 인연도 없는데 추천받아서 딱 시키고 맡겼잖아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군은 자기가 챙기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30대, 40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안보도 전문가 많습니다. 계급장도 타고 대장 달았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참모총장 출신들 많이 하는데, 야, 저 실망 많이 합니다. 저 좋아하는 한 3스타 장군이 그런 얘기예요. 저 이정훈이 군복만 갈아입히면 우리 대장 넘어가 하는데, 사실은 저는 대장들 그렇게 존경 안 합니다. 그분들 월급쟁이 군인이기 때문이고 국정원 간부들도 그렇게 존경 안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승급한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자, 백전도장이 왜 필요하냐? 이 정권에서 탈핵 정책을 할 때 그걸 추수했던 사람이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백운규 씨였습니다. 그는 그 SCI급 논문, 과학계에서는 SSCI 논문이니까 거기에 논문을 많이 발표해서 존경받는 과학자로 선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나 했으면 되는데 자기 모르는 장관을 딱 하면서 자기 전공도 원자력도 아닌데 그냥 탈핵 정책 하려니까 그대로 시행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장관. 지금 곤란해졌죠. 그거 말 안 들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해서 따라갔던 공무원들 다 줄줄이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이규철 민정비서관. 이 사람은 한림대학교 나와서 사실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없어진지 시키는 대로 민변 라인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김학의 사건을 불법으로 수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와 같이 그 노선을 따라갔던 그의 사시동기인 이규원 검사도 곤란하게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젊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면 전문가들이 자기 판단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헌법을 토대로 나의 주어진 권한이 뭐고 내 책임이 뭔지 법률에 따라 해야지 대통령 지시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국힘당을 보면서 거기도 문제가 많지만 계속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내가 선거운동 하겠다, 홍보하겠다, 홍보본부장 달라고 그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 싶었던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건 저는 뭐 해볼만 하다고 봐요. 그러나 국가 전략을, 공약을 막 툭툭 던진다 그러면 젊은이 내려와. 저도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차기훈 민변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가가지고 김학의 씨 출국을 막는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검사들도 이상윤 씨도 개입돼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문제죠. 지금 추미애 씨가 박범계 씨가 윤석열 시켜주는데 1등 공신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윤석열을 알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나이는 있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망치는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떴던 인물이 뜬 사람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지고 또 검찰을 대변해서 자기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떠오른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젊은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정치교체를 얘기하는데 이 정치교체를 왜 하죠? 정치 복귀를 해야지.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하는 거. 제대로 된 정치 복귀를 했는데 정치 교체를 하지. 정권 교체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에 몰린 거는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가 마구 떠들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한 거는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이런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도 쭉 보고 있는데 자, 3월 9일 날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지난번 지방선거가 서울에서 서초구 빼고 전부 다 파란색이었죠. 이번 지방선거는 구청장이 전부 다 국힘당으로 바뀌면서 빨간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 그렇다면 지방도 많이 바뀌고 영남 지역은 거의 바뀌겠죠. 호남 지역 빼고는. 그럼 세상이 지난번에 광역단체장의 80%가 민주당이었는데 그 역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지고 지선 지면은 2년 후에 있는 총선도 지면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호남 사람들도 많고. 근데 여기에 공천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송영길 씨가 얘기했고, 물론 전제 조건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건데. 자, 만약 공천을 안 하면 여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소속 경쟁을 하면서 무소속에서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종로 이길 수 있죠. 저는 이게 민주당의 해법이라고 봅니다. 완전 경쟁시켜라. 똑같이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대통령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뽑아놨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새를 키우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해서 거기 단일화가 돼서 무소속 단일화가 돼서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분당해 나간 무소속 세력이 나와서 붙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을 대체하는 이런 모양이 되면 이재명 씨가 대선에 패배하고 지선에 패배한 다음에도 민주당은 이 세력 무소속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가능한 6.29 선언이라고 보고 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재명 씨를 끌고 가는 또 그걸로 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송영길 씨 유해 기자회견은 내 기득권을 지키고 책임을 피하려는 먹튀죠. 제가 6.29 선언하라 그랬더니 옛날 6.25 선언을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은 속이구라 그랬거든요. 자꾸 속이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통할 거래요. 지금 김건희 씨 파일 저렇게 공개해도 안 되고 오히려 김건희 씨는 당당하게 네이버에 자기 프로필을 공개하고 사진을 참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거죠. 점쟁이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던 점쟁이 통해서 의견 구해도 국가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도 점성술에 의존했다 그러고 그 과거 고대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다 점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저 로마인 이야기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로마 지역에서 우리나라 황해 서해보다 큰 바다가 아드리아 해잖아요. 그걸 건너가면 발칸반도잖아요. 발칸반도가 로마의 식민지고 과거 그리스 북쪽. 그걸 싸러 갈 때마다 아드리아 해에서 부는 돌풍, 태풍이 미스트랄이지 않습니까? 그 배가 자꾸 깔아앉습니다. 그게 항상 적을 만나기 전에 그게 가장 두려움인데 그때 로마의 장군들이 아드리아를 건너갈 때 나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건너가서 발칸에 누굴 잡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오노 나나미가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 위대한 장군의 어머니들은 다 바람을 폈나 보다. 자기 남편 말고 포세이돈도 남편으로 맞아서 이런 아들을 낳았나 보다 하고 그 표현이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단군의 자손, 천선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무속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건 덮고 진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죠.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6.29 하랬더니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려울 거려. 지방선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